왜 그때 아무 말도 안 했나요?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미루어 봤을 때 불안한 사람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자기 의견과 바람, 감정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용기를 못 낸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끊임없이 자신이 남보다 튈까봐 걱정한다.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 불안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이 있다. 이들은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에게 발언권이 있다는 것조차 떠올리지 못한다. 가급적 뒤에 물러나 있고 개입하지 않으며 남에게 권리를 내주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온 탓에 자신이 말을 하면 된다는 사실에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 상담하면서 내담자들이 불편한 상황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간 적이 많다는 것에 놀라며 내가 종종 이렇게 물었던 것이 기억난다. 왜 그때 아무 말도 안 했나요? 매번 자기가 말해도 된다거나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아이의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상대방이 나보다 잘났다는 선입관에 지배당한 탓에 자기 주장을 하고 싶은 충동마저 곧잘 압사당했던 것이다. 반면 욱하는 유형의 경우 방어하고 항변하기는 하지만 너무 공격적이거나 엉뚱한 곳에 화살을 돌리는 경향이 강하다. 사소한 일에는 목숨을 걸고 덤비면서 정작 자신에게 중요한 일이나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소통해야 할 경우에는 입을 열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내 답은 간단하다. 더 높은 차원의 의미를 추구하면 가능하다. 예를 들어보자. 한 사람이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기 위해 다리에서 뛰어내리려 한다. 다리에서 뛰어내리기 전 이 사람은 무섭고 불안할까? 당연히 그럴 것이다. 하지만 아이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더 높은 가치를 위해 자신의 불안을 극복하기로 마음먹은 덕분에 자기 보호의 틀을 벗어던질 수 있다. 다시 당신의 불안 이야기로 돌아오자. 당신이 자신의 의견, 바람, 불안, 욕구, 화,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면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다. 당신은 그렇게 하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고 믿겠지만 착각이다. 자기 보호보다 더 높고 큰 가치를 차단하고 포기하는 셈이다. 침묵할 때 버려지는 가치들은 예컨대 다음과 같다. 침묵함으로써 잃는 것들. 공정함. 상대방이 당신의 속마음을 모르는 한 그가 당신에게 올바로 행동할 기회는 거의 없다. 예를 들어 안나는 남자친구인 베른트에게 화가 났지만 이것을 알리지 않고 감춘다. 그럴 경우 베른트는 다음 여러 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할 기회를 누리지 못한다. 혹시 있었을지 모를 오해를 해소한다. 본인이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을 안나에게 이해받는다. 자신의 행동을 수정한다. 안나에게 사과한다. 안나를 화나게 한 베른트의 행동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 안나의 화 역시 켜켜이 쌓일 것이다. 베른트로서는 안나가 그 행동을 언짢아 한다는 사실을 모르므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다. 결국 안나의 마음속엔 베른트를 향한 냉담한 분노가 쌓일 테고 이것은 둘 사이의 관계에 과부하를 일으킬 것이다. 하지만 안나가 적절한 때에 솔직하게 마음을 밝혔다면 베른트는 선택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수 있다. 진실성. 일신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높은 가치 중 하나는 진실성이다. 중요한 사안인데도 상대에게 내 의견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실성을 저버리는 행동이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속담 탓에 자기 의견을 말하지 않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물론 어떤 사안에서는 자중하고 소극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지키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너무 까다롭고 힘든 상사와 일할 때나
아무리 봐도 자신이 불리한 상황일 때는 그런 태도가 더 맞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단지 비겁해서 자기 속내를 밝히지 않는 때가 더 많다. 예컨대 안나는 베른트가 너무 자기 고민만 얘기하고 안나의 사정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여긴다. 하지만 안나는 자기 생각을 밝히지 않고 혼자서 베른트에게 거리를 두고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한다. 어째서 안나는 그에게 좀 더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걸까? 왜 그가 자기 안부를 물어보기 전에 자신이 먼저 요즘 있는 문제를 말하지 않는가? 베른트 입장에서는 안나가 할 얘기가 있다면 당연히 개의치 않고 할 거라고 믿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안나의 말에 솔직하게 시인했을 수도 있다. 안나와 베른트가 자신의 심경을 솔직히 주고받았다면 둘 사이의 관계는 편해지고 서로를 더 신뢰하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안나가 침묵을 택하며 한 발 뒤로 물러남으로써 둘 사이는 벌어지고 관계는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시민으로서의 양심. 페터는 자주 자기 아내를 흉본다. 친구인 노베르트는 그 말이 굉장히 듣기 불편하다. 노베르트는 페터의 아내가 좋은 사람이며 비난받을 만한 점이 없다고 믿는다. 하지만 남의 부부 사이에 끼어들면 안 된다는 생각에 차마 페터에게 아무 말도 못한다. 남의 개인사에 함부로 끼어들면 안 된다는 논리로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 노베르트의 태도는 양심을 외면하는 행동이다. 노베르트는 자기 의견을 말하고 페터의 아내가 존중받을 권리를 옹호하면 페터가 역정을 낼까봐 두려울 뿐이다. 바로 이 대목에서 나는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고 싶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다른 이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해서 목숨이 위태로운 것도 아니고 직장을 잃는 일도 드물다. 시민으로서의 양심은 자신의 불안과 함께 놓고 저울질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수호해야 할 절대적인 가치다. 친구로서의 우정. 친구란 자신이 품은 불안을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극복하는 데 매우 좋은 상대다. 그리고 진솔한 대화는 우정을 오래 지속시키는 자양분이 되기도 한다. 수년간 친구 사이가 계속되다 보면 때때로 마음에 걸리는 일이 생긴다. 그럴 때 속마음을 터놓고 말하지 않으면 우정에 금이 가고 악영향이 생긴다. 좋은 친구란 서로 비판도 하고 충고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 친구가 아니라면 대체 누가 자기 결점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줄 수 있단 말인가? 친구가 값만 비싸고 품질 나쁜 화장품을 쓰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혹은 입냄새가 나서 그걸 어렵사리 얘기해 준다고 치자. 듣는 입장에서는 꽤 불쾌하고 기분 나쁠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이 맞는 가족을 제외하면 어색함을 무릅쓰고 그런 얘기를 해주거나 들어줄 사람은 친구밖에 없다. 자기 불안이 있는 사람은 속마음을 솔직히 얘기하면 자기에게 화가 돌아올까봐 과도하게 걱정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조금씩 시도하다 보면 그런 태도가 남들에게 얼마나 좋은 인상을 주는지, 그리고 자신의 걱정이 얼마나 지나친 환상이었는지를 발견하고 적잖이 놀란다.